안녕하세요. 코픽스가 또 올랐답니다. 사상 최고치를 코픽스가 보이고 있는데요. 4.34라고 합니다. 신규 취급액 기준인 코픽스가 4.34가 되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도 이제 연 6%를 넘어섰다고 합니다.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걸까요?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3.25니까 미국이 4.5까지 기준금리를 올려도 한국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나 봅니다. 코픽스가 4.34라니요. 지난달에 3.98이었거든요. 무려 한 0.36 정도가 오른 겁니다. 이런 수준으로 계속 가면 내년에는 코픽스가 5%까지 올라가는 것도 6%가 넘어가는 것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. 주택담보대출 월 이자가 100만원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. 큰일인 거죠.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?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제 폭이 이제 더 이제 올라가는 거죠. 큰일입니다. 큰일. 지금 현재 은행들이 연 5% 안팎의 고금리 예적금을 계속 출시하고 있답니다. 왜냐? 은행들도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5%라고 하는 고금리의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저렇게 5% 전후에 예적금을 내놓아서 이제 사람들의 돈을 모으면 실제로 대출자들한테 받는 건 5%보다 훨씬 높아야겠죠. 은행 자기네들 또 비용도 있어야 되니까요.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제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5.9에서 7.3이었는데 이제는 6.3에서 7.7이 된답니다. 우리은행도 6.5에서 7.3이었는데 6.9에서 7.7이 된다고 하고요. 농협이 6%에서 7.13으로 이제 하단이 이제 6%인지 6%. 작년 7월달에 연 3%의 5건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으면 월이자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했을 때 210만 원이었답니다. 210만 원.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? 312만 원이 되는 거죠. 무려 100만 원 넘게 오른 거죠. 코픽스가 0.95에서 4.34로 무려 한 3% 이상, 한 3.4% 이상 오른 거죠. 충격입니다. 충격. 전자금 대출도 이제 국민은행이 5.9에서 7.3이었는데 6.3에서 7.7로 이제 오르는 거죠. 금리 하단이 이제 6%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점점 더 이제 사람들, 그러니까 빚을 낸 사람들이 더 이제 궁지로 몰리는 거죠. 이것도 그나마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한 게 이 정도라고 합니다. 12월부터 코픽스 상승폭이 좀 완만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거는 두고 봐야 될 일인 거죠. 지나야 하는 거지 당장은 알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사람들의 이제 충격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. 이런 상태인데도 별일 없는 것처럼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. 뭡니까? 한국은행은 그냥 미치는 거죠. 한국은행은 어처구니 없는 거죠. 이런데도 한국은행의 최종금리가 3.5%까지 간다. 3.75%까지 간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냥 수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.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기를 우리들은 희망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. 아주 유명한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. 한국이 최종금리를 한 3.5에서 한 3.75 정도까지 가고 끝낼 거다라고. 근데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? 미 연준이 내년 1분기에 5%를 그냥 넘길 것 같고 내년 2, 3, 4분기 지나가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6%대를 훌쩍 넘을 것 같은데요. 지금 미국이 4.5, 한국은 3.25, 간격이 1.25%입니다.
그런데 한국이 2023년에 8번의 금통위 회의 동안 0.25%씩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? 2% 오르는 거죠, 2%. 근데 0.25%만 올리겠습니까? 중간중간에 0.5% 빅스텝도 해야 될 겁니다, 한국이. 안 그러면 답이 없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. 한국과 미국, 한국의 금리는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. 미국이 가파르게 올리는데 한국만 베이지 스텝이니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하느니 이런 개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당장은 듣고 싶어하는 얘기, 바라는 바를 얘기해주면 환호하고 고마워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바뀌냐?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미연준의 파월 의장, 임기가 2026년까지인데 그는 물가를 2%까지 끌어내리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미국의 물가가 그냥 6%, 5%, 4%, 3% 우두두두두 내려갈 리 없다라는 겁니다. 왜냐? 미국의 물가가 대대적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예전처럼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미국에 불법 체류자들이 엄청 들어와야죠. 그래야 인건비 낮추니까요. 그리고 중국에 엄청 싼 물건들이 대거 미국으로 유입이 돼야 되죠.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당장 그렇게 상황이 확 바뀔 수 있습니까? 바뀔 수 없죠. 바뀔 수 없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확 내릴 거다. 바꿀 거다.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. 오산. 이제 한국은행의 그 워싱턴 주재원이 이제 미 연준이 자기네들이 이제 회의한 내용들,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. 거기만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? 거기만 봐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2023년, 2024년 뭐 계속 될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? 미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낮추지는 않으려나 보다.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. 별일 없는 것처럼, 괜찮은 것처럼, 금리 금세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. 함부로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가 어떻게 된다? 인생 망한다라는 거죠. 너무 쉽게, 너무 자기가 원하는 상황, 원하는 모습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우리는 너무 쉽게, 너무 수월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. 그런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.5% 이상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? 한국 망합니다. 한국 망해. 이미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죠. 이러한 우려스러운 현실을 우리는 냉혹하게, 냉정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삶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경제 상황을 잘 추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